그럼 시간이 되어서 2024년 3월 텍톤 정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텍톤 투자자문의 신종민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텍톤 투자자문은 글로벌 주식 액티브 상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서 글로벌 우량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투자한 지역은 화면에 보시는 대로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유럽 5개 지역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글로벌 전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분들은 1인 상품이나 랩 상품을 통해서 저희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서치한 내용들을 한 달에 가장 좋은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 수요일에 오늘과 같은 정기 웨비나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전력망 투자에 대해서 텍톤 투자자문의 박연호 매니저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텍톤 투자자문의 박연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글로벌 전력망 투자에 대해서 특히 미국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블룸버그에서 이제 매년 발표하는 자료인데요. 이제 글로벌 에너지 전환 투자라고 해서 뭐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새롭게 투자되는 매년 투자되는 금액들을 이렇게 합산해서 나타내는 장표입니다.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1조 7천억 달러 수준을 넘어섰는데 이제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17% 증가했으니까 증가 속도가 지금 최근에 2, 3년 동안 더 빨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녹색 부분이 전기차와 관련된 어떤 투자고요. 그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진한 파란색 부분이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규모가 6천억 달러를 넘으니까 사실 에너지 전환에서 전기차와 신재생 발전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고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저 위에 보시면 하늘색으로 된 파워 그리드라고 적혀 있는 이제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블룸버그에서도 한 2020년도부터 이 파워 그리드 부분을 에너지 전환 투자에 이제 합산을 해서 이제 통계를 내고 있는데 이 규모가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3,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력망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발전소와 사용자를 잇는 어떤 이 구조 같은 건데 이 투자 규모가 실제 발전소를 투자하는 이 금액의 한 절반 정도 규모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특히 또 이 전력망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뭐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이 그냥 있는 전력망을 유지보수 관리하는 투자 금액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깔려있는 전력망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규모가 이만큼 큰 건데 그래서 어, 전력망만 따로 놓고 보면 연간 투자 규모 상승률이 뭐 0.5에서 0에서 1%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던 그런 굉장히 어떤 보수적인 산업이었는데 최근에 이 에너지 인프라가 많이 바뀌고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소가 많이 설치가 되고 전기차 보급이 많아지고 하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세계 파워그리드 시장이 5%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력망 시장에서는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EA 같은 기관에서는 지금 넷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2030년 탄소 배출 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2030년 즈음에는 지금의 어떤 전력망 투자 금액의 연간 투자 금액이 한 2배 정도 6천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를 하는 페이스로 성장을 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탄소 감축 목표나 이런 것들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다 커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 2030년 되면은 시장이 2배까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인 거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미국 쪽이 이슈입니다. 이 차트는 국가별로 좀 전에 보여드린 이 에너지 전환 투자 금액을 이제 나눠 놓은 건데요. 당연히 중국이 제일 큽니다. 중국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국가가 이제 미국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독일, 영국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눠지는데 특징적인 것이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발전과 관련해선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입장이지만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저 하늘색 부분의 전력망 투자 금액을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력망 투자 금액이 870억 달러로 중국보다 컸습니다. 처음으로 넘어서기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이제 미국 쪽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깔려져 있던 이제 노후화된 전력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보면 백지부터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지으면서 같이 전력망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굉장히 노후화된 어떤 전력망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에 맞춰서 좀 바꾸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누적되어 있는 교체 수요도 있는데 새로운 신재생과 관련된 이제 신규 투자가 좀 더해지면서 규모가 지금 최근에 많이 커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부터 굉장히 이제 노후화된 송배전망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이슈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2010년대부터 교체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과 관련된 논의가 코로나 전후로 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도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이제 많이 시작이 됐는데 그것과 함께 새로운 어떤 전력망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뭐 인프라 법안이나 IRA 같은 법안에서 이 전력망 쪽에도 보조금 지급 정책들을 새롭게 제시를 하면서 미국 내에서 이 전력망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력망은 크게 이제 송전과 배전, 그러니까 트랜스미션,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시면 이제 간단한데요. 발전소에서 어떤 발전소가 뭐 화력 발전이든 태양광 발전이든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면 이게 이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가정까지 오게 되는 과정이 이제 전력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보내면은 이 전력의 손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통 변전소에서 압력을 굉장히 높인 고압 상태로 변압을 시켜서 전신주나 전선을 타고 이제 소비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어떤 변운전소에서 사용하는 기기들이 뭐 변압기나 스위치 같은 그런 기기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발전소에서 변전소 송전탑을 거쳐서 이제 주거지까지 보내는 과정을 송전 트랜스미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집 근처까지 왔으면 이 높게 변압된 전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다운그레이드 시켜주거나 이제 변환을 시켜줘야 할 텐데 요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송전의 과정이고 요 이후부터 가정으로 이렇게 분배해주고 배전반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디스트리뷰션 즉 배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최근에는 단순히 가정용 전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나 대형 빌딩에서 사용하는 전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력 사용량도 굉장히 많고 전압도 다양하게 사용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용처가 어떻게 보면 좀 맞춤형으로 구성돼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용과 달리 산업용 전기 같은 경우에는 요 끝단에 어떤 맞춤형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주고 전력을 관리해주고 이런 솔루션 단위의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요런 쪽도 어떻게 보면은 전력망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기업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어떤 주거용보다는 상업용에 뭔가 더 설비는 많이 들어가고 투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쪽에도 이제 그쪽은 주거용과 다르게 좀 더 다른 어떤 솔루션들이 많이 투입되게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회사들도 지금 실적이나 어떤 수주 전망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망 투자와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2020년도에 그 ABB의 송배전 사업을 인수한 히타치, 그러니까 이제 사실 히타치지만 글로벌 기업인 ABB가 이제 하고 있던 사업을 히타치가 이제 인수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멘스 산하에서 독립한 지멘스 에너지라는 회사가 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는 GE의 사업부로 있던 GE 베르노바 같은 회사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튼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는 이제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이제 전력 관리 인프라에 되게 특화된 그런 기업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전력 기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변압기나 이제 뭐 차단기, 스위치 같은 이런 전력 기기들을 직접 생산하거나 또는 OEM 생산하거나 이래서 이제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산된 어떤 전력기기나 또는 소싱한 전력기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직접 이 전력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는 그런 이제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나 뭐 이런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조 공장이나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쪽도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요.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이런 산업용 수요에 대응해서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또 관리 모니터링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설명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 작업들이 사실 개별 아이템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큰 규모의 수주를 받아서 진행되는 형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 단위의 기업들이 이제 M&A를 통해서 성장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게 수주 규모도 워낙 크고 이 다양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뭐 공정이랄까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저런 굉장히 거대한 몇몇 기업들만이 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이 국내에서도 예를 들면은 대학병원 같은 게 이제 새로 이제 문을 열면은 사실 국내에는 대안이 없고 슈나이더 일렉트릭을 불러가지고 병원에서 필요한 전력 인프라랑 전력 관리 솔루션을 다 이제 통째로 해서 이제 맡겨버리는 이런 식으로 사업이 아, 진행이 되는 음,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표 기업으로 특히 이제 그 미국 쪽에 특화된 이 이튼이라는 기업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이제 미국 전력망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희 대표 기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뭐 당연히 이제 미국 태생이고요. 미국 사업이 전사 매출의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음, 굉장히 미국 쪽 사업에 특화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글로벌 전력망 투자 관련 기업들이 지난해 북미 지역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공통적으로. 북미 쪽에 이제 전력망 관련해서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이튼의 경우에도 북미 쪽 전력 관련 사업부 매출이 지난해 한 100억 불이 넘어섰는데 이게 전년 대비 한 20% 가까이 성장한 것이고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4분기도 사상 최대였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이 회사가 이런 전력 관리 이 솔루션들이 한 해에 20% 가까이 성장하는 거는 어 되게 그 유래를 찾아보기 좀 힘든 정도의 이제 굉장히 가파르는 성장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도 한 20% 초반 수준에서 20% 후반으로 훅 올라가는 그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좀 이 특히 이제 북미 쪽 어떤 전력망 이 투자 관련한 이제 산업이나 시장이 앞으로 상당 기간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한 두 가지 좀 이유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전력망 대기 프로젝트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새로 짓게 되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만 그 계획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제 발전소가 가동이 되면 이 전기를 끌어와서 누군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써야 할 텐데 이 끌어오는 전력망에 대한 이 계획서도 함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력망에 대한 부분도 국가의 어떤 이 허가를 받아야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은 이제 지금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데 중국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가 생기는 거에 비해서 전력망이 못 따라가고 있는 음.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한 5년째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심한데 이 그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나와서 발전소 단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 그리드에 연결되는 부분을 대기하는 거를 이제 그리드 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대기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대기열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그리드 큐 그로스라고 해서 저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미국 전력망에 대기가 추가로 되는 매년 연간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2010년도 대비 한 20배 정도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한 해에 새롭게 이제 대기열에 추가되는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이 신규 발전 용량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증가를 한 건데 이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은 각각 이제 송전과 배전망 투자에 관한 이제 규모를 나타내는데 이 규모는 2배 정도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가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실제 전력망 투자는 굉장히 뒤늦게 지금 발동이 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쪽 전력망 투자는 이제 막 시작되는 좀 단계로 봐야 될 거고 향후 한 5에서 10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이제 좀 큰 규모로 이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게 더 미국의 뭐 IRA나 우리나라 뭐 2차 전지나 전기차 공장 미국에 지어지는 이런 것들과 다 관련이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전기와 그러니까
지금 산업 부문의 일렉트리피케이션 전기화가 이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에너지 전환 투자를 언급할 때도 뭐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그리드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건데 전기 사용량 자체가 계속 많아진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이제 이야기인 거죠. 네. 예, 요거와 연결해서 이제 또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슈가 되는 전력망 쪽에서 또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게 기사화가 많이 돼서 또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핵심은 이 생성형 AI 서비스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지난해부터 본격화됐죠. 이것들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 쪽이 전력 수요의 어떤 이제 태풍의 눈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 전망들을 하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북미 쪽에 연관을 지어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전 세계에 가동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한 8천여 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3분의 1이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데이터 센터를 결국에는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데 클라우드 사업은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미국의 빅텍들이 이제 주도해서 하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빅텍들이 다 미국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투자를 당연히 제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결과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특히 이제 이 빅텍들이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위해서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계속 많이 짓고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생성형 AI 서비스가 막 시작되는데 이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 좀 더 높은, 훨씬 더 높은 그런 어떤 컴퓨팅 성능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면은 데이터 센터에서 당연히 이제 전력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텐데 이 서비스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전력 수요 전망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EA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새롭게 낸 전망에서 향후 한 3년간 미국 전체 전력 수요 증가분의 한 30%를 새롭게 건설되는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니까 이 데이터 센터에서 오는 파급력이 상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데이터 센터 쪽에서 발생되는 어떤 새로운 전력 수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 쪽에는 맞춤형 전력 인프라나 전력 관리 솔루션이 많이 필요한 산업용 어떤 수요이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력망이나 전력 관리 솔루션 기업들이 앞으로 향후 한 5년에서 10년 동안 이제 사업 영역이 많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으신 대로 지금 미국의 어떤 전력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 전력망 투자는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이쪽으로 아마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